자, 현재 비트코인이 약 1%도 채 되지 않는 고점, 즉 신고가까지 1%도 남지 않은 상황에 위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부 120K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매도, 즉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지금 4시간 봉에서 보게 되면은 4연속 음봉의 흐름들을 연출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죠? 아, 신고가까지는 힘든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라인이 우리가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하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천적인 대응을 통해서 어떻게 숏 포지션을 잡든지 아니면 현금을 좀 가지고 간망을 한다든지 좀 이런 대응 전략 자세를 지금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여부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팩트만 딱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상승장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레파토리는 뭐죠? 계속해서 우상향이에요. 저점을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우상향. 이 스탠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다가 단기 이렇게 차익 매물이라든지 음봉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또 걱정을 합니다. 아, 이거 이제는 슬슬 여기서 매도 압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알트장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현물 기준으로 신고가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트 다음에 이더 그리고 이더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일부 눌림이나 혹은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알트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일전에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어떤 말이 있었냐? 왜 비트만 가고 이더만 가냐? 나머지 코인들은 왜 안 가지?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 이틀, 3일간의 솔라나 흐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에 있었던 자금들이 계속해서 분산화가 되면서 이더에서 쏠렸던 이 자금들이 또 분산화가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알트장이 들어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왜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4시간 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채널링이 형성이 됐을 때가요.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그때부터 강한 하락 퍼포먼스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펼쳐주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 구간이 전부 다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박스권 행보를 보였다가 박스가 이탈이 나오길래 이때부터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줄 알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격으로 숏을 또 따라붙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표가를 거의 뭐 100K 후반 혹은 뭐 110K 초반 이런 데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 가격대가 111K를 찍고 나서 지금 120K까지 무려 며칠 되지 않고 강한 퍼포먼스가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채널링이 형성이 돼 있었던 이 부분들을 위쪽 고가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즉, 한 차례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일부 조정이 나올 뿐이지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라고 보기가 여러분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매 셋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아래 눌렸을 때 이 채널링과 그리고 이 추세선 있죠? 아래부터 이미 올라온 추세선입니다. 자, 이 아래서부터 이미 쭉 꾸준하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이 추세선 물려있는 구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4시간 봉에 한 번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긴 힘들잖아요. 그럼 조금 더 봉을 형성을 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일부 더 눌림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타점을 이런 구간에서도 반등을 연출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매매 셋업을 잡아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직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지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근거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 메모장을 좀 키고 여러분들한테 옆에서 글로 좀 써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보기 더 쉽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난 40일간입니다. 단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약 17만 8천 BTC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약
200억 달러 상당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거래 활동과 그리고 관심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팩트는 이겁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전에는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는 아래 5.2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었다가 이게 무려 얼마 되지 않고요, 5.6 구간까지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다. 자, 그 말은 더욱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유동성이 증가를 해주는 거죠. 유동성이 증가를 해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욱더 관심 가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가격 펌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해도 이미 비트코인을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옛날처럼 이런 급락 스탠스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지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0 기준입니다. 0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0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즉,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게 총 120시간에 대한 이동평균 기준의 롱숏 균형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요, 0보다 이상, 즉 0보다 크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진입이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날 수가 있다? 숏 포지션의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이 말은 뭐죠? 스퀴징까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승, 즉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지표가 0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뭐죠? 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숏 포지션의 진입량이 많아지고요, 그로 인한 롱 포지션의 청산이 위로 증가를 해준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락, 즉 약세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0 위에 이상 구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 즉 120시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롱에 대한 포지션이 더욱더 많이 열리고 있다는 소리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7월 말부터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지속된 하락, 즉 아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 구간들이 여러분들 다들 보이실 겁니다. 이 붉은색이 말 그대로 0보다 아래에 있었던 구간들, 즉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많아졌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숏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때 롱은 어떻게 되고 있었죠? 청산이 난다든지 롱을 닫고 이렇게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보다 더 적어지니까 가격이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7월 말부터 이 지속된, 즉 붉은 구간의 하락이 현재 이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0시간 기준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상승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도요, 굉장히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가 언제냐? 여기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비슷한 신호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실패를 한번 했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격적인 숏, 즉 매도 압력이 지금은 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공격적인 숏 매도 압력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중립 현상에서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인 이 시장 흐름들을 딱 봤을 때는요, 여전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강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신호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근거도 여러분들 한 차례 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다들 생각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 언제였죠? 2024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달이 반감기였죠. 자, 반감기 이후에는요,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보시면 집계, 즉 데이터를 제가 산출을 해보니까 2016년
7월 9일 이때 2016년에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월이죠. 17년 8월에 어떻게 되고 있죠? 7월 말 종가 기준이 이거였고 2876 그리고 8월 말에 종가를 봤을 때 무려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63%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20년 5월에도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들어가죠. 4년 주기니까요. 이때도 반감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21년 8월 달에 보게 되면요. 41,000, 즉 41K였던 비트코인이 8월 말에 끝날 때는요. 47K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도 13%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2024년 4월 20일 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8월, 지금이죠. 2025년 8월 달, 지금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고 있죠. 왜냐? 8월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방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말들 많이 들을 겁니다. 8월은 전형적인 약세 구간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급이 약해지는 달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가 휴가 시즌이 있죠.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있잖아요. 자,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8월 달 휴가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래 구간에서 횡보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 방향이 발산이 되는 이런 국면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어땠죠? 8월 1일, 2일까지는 조정이었어요. 그때는 좀 약세였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8월 초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어떻게 됐습니까? 120K 이상까지 상승이 들어온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끝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최종적인 근거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총 4번의 연속 음봉을 발생을 시키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고점 구간에 거의 근처에 도달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일부 차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일단 CME 갭이 아래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현재 비트코인이 왜 하락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가장 높은 이 확률의 근거는 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지금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상승세가 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트럼프가 최근에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401K, 즉 암호화폐 투자 허용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말 그대로 101K가 아니라 401K입니다. 자, 이 말이 말 그대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랑 트럼프 재료랑 해서 일단은 올라가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현재 하락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요,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 반응이 아니라 이 금리 인하 기대랑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명령, 이 호재의 가격이 일부 선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이 나올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요, 연준이 굉장히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이 완만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인하폭을 작게 잡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일단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하락은 여러분들 단순히 이게 악재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를 이미 가격에 반영한 상태에서 오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이미 반영된 후에
말 그대로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금리 인하랑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의 호재가 일부 선반영이 돼서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지금 근거로 봤을 때는요, 호재만 많으면 많지 악재가 뚜렷하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뭐 최근에 블랙록이 뭐 물량을 입금을 해서 팔았다, 혹은 아서헤이즈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8월 달에 아마 이더리움도 하단 리테스트 할 거고 비트코인도 아마 110K 아래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매도를 했다. 이런 트위터 글 많이 봤죠. 근데 최근에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이더리움을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들을 추격으로 따라붙었다라는 거죠. 추격으로.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팔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뭐 이것도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이 단기간 나온다고 한들 이건 기회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기회라고.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테스트적인 부분들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유자의 영역 구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비트 다음에 이더가 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대장 알트코인들이 안 갔어요. 대장 알트코인들이. 그러다가 최근에 솔라나, 리플이 갔었죠. 리플이야 물론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락업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 때문에 일부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솔라나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대장 알트코인들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비트에 있었던 자금들, 이더에 있었던 자금들이 일부 분산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솔라나라든지 리플이라든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뭐다? 높은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높다, 뭐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요. 오히려 기회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트코인들 혹시라도 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들 있죠. 지금 그 자리가요. 바닥 혹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요. 지금 분할 매수가 가장 적기인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절대 겁먹을 쓸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 눌림이 나오면요. 조금 더 싸게 내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기회를 주고 있구나 라고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점까지 여러분들 제가 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여전히 끝나지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의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인드 셋업을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눌리면은 뭐다? 도망갈 게 아니라 내 타점, 그리고 내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타점 구간이 딱 도달을 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따로 소통방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 메인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더보기란이 여러분들 다 보이실 겁니다. 해당 더보기란을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 ATH 지표 매매방이라고 링크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여러분들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뭐 각종 시향부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들어오셔가지고 성공 투자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